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도 장르 안에서 그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형사가 나와서 나쁜 범인을 이렇게 추적한 끝에 결국에는 따라잡아서 검거하는데 성공한다. 전형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벌써 1000만이 넘었고 보는 사람마다 다 재밌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꼭 장르를 뭐 이렇게 배반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서 해야만 뭐 좋은 작품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거대로 좋고, 장르 안에서 충실히 작업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뭐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소재를 찾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재 찾기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두 가지 궁금증이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야기 창작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재료로 이야기를 만드는가. 이게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고, 그래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야기 창작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또 답을 하자면, 작가가 관심이 있는 것, 창작자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부터 또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괴물을 만들 때 괴물이 나오는 괴수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평범한 괴수 영화를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펠리컨이 물고기를 사냥해서 새끼를 먹이러 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괴물 영화이지만 그 플롯은 유괴 영화의 어떤 플롯을 좀 따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괴물의 이제 형태가, 기본 형태가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또 잘 만들 수 있을까,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이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가다 보면 이제 좋은 작품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야기는 또 어떤 재료로 또 만드는가, 이런 또 질문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관심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재료, 이제 모티프,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는 것의 어떤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에는 인물도 여러 인물이 나오고, 또 배경도 또 나오고, 또 사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는지를 분석해 보면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범죄도시 2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여기서도 마석도라는 좀 괴물같이 힘세고 정의감 넘치는 형사라는 또 하나의 소재 혹은 모티프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배경도 나오죠, 베트남이라는. 그래서 그리고 또 여행객을 타깃으로 사람을 또 사냥하는 또 살인마가 나오고, 그런 설정은 또 베트남이라는 공간적 설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재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다.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다양한 재료가 또 뻔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재미있게 조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과연 이 이야기가 창작자 입장에서가 아닌 감상자 입장에서 정말 흥미롭고 재밌는가, 이런 질문을 또 가지고 하나하나 조합을 하다 보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디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창작자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고 공부해서 찾기도 하고 우연히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재료의 조합을 잘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이 장르라는 말로 좀 수렴이 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장르를 가지고 뭐 작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르라는 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장르에 대한 의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한편의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에는 작은 사건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하나의 큰 사건을 이루는 건데, 이렇게 작은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아까 말했듯이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다, 그러면은 그게 괴수 영화로 분류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 괴수가 등장하는 영화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괴수 영화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괴수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괴수에 의해서
점점 이제 희생을 당하고 소수의 주인공을 포함한 인원들만 살아남다가 영화가 뭐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그 모습을 괴수가 드러내고 한 명 한 명씩 탈락하면서 마지막에 주인공과 대결해서 괴수가 지고 이제 이런 흐름 안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를 이루는 사건이 좀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큰 틀에서는. 그래서 장르 영화 혹은 뭐 범죄 영화도 마찬가지고 수사극도 마찬가지고 그 장르 안에 포함된 이야기의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조금 비슷한데 그거를 좀 충실하게 따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준호의 경우는 뒤죠. 말씀드렸다시피 6의 영화의 플롯을 가져다가 괴수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괴수 영화지만 6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든 거니까 장르를 이렇게 뒤섞은 거죠. 근데 반대로 이게 새롭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장르적으로 충실한 영화를 또 만드는 것도 장르적으로 충실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봤었던 그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도 장르 안에서 그 큰 틀 안에서 벗어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형사가 나와서 나쁜 범인을 이렇게 추적한 끝에 결국에는 따라잡아서 검거하는데 성공한다. 전형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는데 근데 지금 벌써 1000만이 넘었고 보는 사람마다 다 재밌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꼭 장르를 뭐 이렇게 배반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해서 해야만 뭐 좋은 작품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거대로 좋고 장르 안에서 충실히 작업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분명한 의미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마지막에 가서 좀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 소재는 어떻게 찾아요? 라고 했을 때 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이제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 뒤채기하는 순간이 와요. 앞에 이야기가 완전히 갈아엎혀지고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생각에 좀 묶여있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마다 처음 생각을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경우도 있고 처음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는 게 옳은 결정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른데 이런 것을 알고 나서 그 상황에서 뭐가 맞았냐를 이제 스스로가 계속 검증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창작 과정인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주토피아, 그것도 이제 닉과 주디가 등장인물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주토피아는 주디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이렇게 활약하면서 쓰여 있는데 그 전에는 닉 중심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다시피 닉은 좀 그런 뒷골목에서 어두운 일을 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되게 어두워졌었어요. 그래서 좀 그 장르도 그렇고 톤도 그렇고 좀 어두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주인공을 바꾼 거죠. 그래서 주디가 딱 주인공이 되니까 경찰을 또 하고 싶고 꿈과 또 희망을 가진 또 그런 주인공이 됐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정의를 구현하고 되게 밝은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이렇게 작품이 크게 뒤채기하는 또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뒤채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이런 소재, 이 소재에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인물이 추가되거나 인물이 또 빠진다거나 공간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창작을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소재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이 다 들어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조합을 하는 게 이야기 창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뒤채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작품으로 잘 안착이 될 때까지 이런 뒤채기하면 막 배 같은 것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올바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풍랑을 막 이렇게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어려운 난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야기 창작 과정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은 얘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